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24년부터요, 산업안전 기사, 산업기사 출제 기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가 작년과 많이 달라졌을까? 특히나 작년에 이제 기사 시험을 마무리하지 못하신 분들이 올해 다시 시험 응시하셔야 되는 분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과연 얼마만큼 달라졌고 기존 교재로 공부를 해도 되는가, 또는 바뀐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공부하여야 되는가, 이러한 궁금증도 또 많으실 테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강의 촬영을 못 하다 보니까 기존 강의가 올려져 있는데 기존 강의를 그대로 듣고 공부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4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출제 기준에 맞추어서 어떤 과목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으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잠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과목부터 보겠습니다. 과목명이 조금 바뀌었어요. 과거에 산업안전관리론이었는데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그죠? 근데 과거 산업안전관리론 내용의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1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세부 내용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 따름이지요. 기존에 공부하던 내용들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는 안전보호구 관리, 역시나 우리 보호구에 관해서 기존 공부 내용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3장 산업안전 심리, 그죠? 역시나 기존 공부하던 내용 동일합니다. 4장의 인간의 행동 과학이죠, 그죠? 그래서 이쪽 내용도 큰 변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에서는요,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인데요. 내용은, 그죠. 공부 내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법규 내용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과거 교재 보시는 분들,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법규 개정되었다. 요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관계법규인데요. 특히나 법규 부분에서 위험성 평가가 최근 들어서 24년 출제 기준에서 가장 변화된 부분이 뭐냐면 위험성 평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재에서 위험성 평가가 들어 있었어요. 근데 가볍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밑에 다른 타 과목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위험성 평가가 과목마다 추가되었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법규를 이제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위험성 평가에 관한 내용, 개정된 내용으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과목입니다. 그죠?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이었는데요. 이 시스템 안전 부분이 위험성 평가 관리로 빠지면서 시스템 안전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출제 기준에 보면 실기에서 이 부분 실기에서 제외되었어요. 실기에서는 제외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적용되는 첫 해다 보니까요. 과연 관연도 기출에 있었는데 실기의 내용에서 시스템 안전 부분이 빠졌는데 100% 공부를 안 해도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염려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은행식이다 보니까 과거의 기출이 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시스템 안전을 깊게까지는 필요 없지만 기출에 나온 정도까지는 공부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쨌거나 실기에서 출제 기준에는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에서 시스템 부분이 필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건설 안전 기사에 보면요. 시스템 안전이 필기에는 들어가는데 실기에는 출제되지 않거든요. 똑같이 산업 안전 기사가 지금 시스템 안전 부분이 실기에서는 제외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두고 보고 출제 기준에서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출제가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실기에서 배제를 하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출제 기준에서는 제외되는데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안전과 인간공학. 인간공학의 정의 부분은 기존에 공부하던 내용입니다. 자, 보다시피요. 두 번째 과목이 시스템 안전 빠지면서 위험성 평가 관리라고 제목에 들어갔죠. 그래서 2장이 위험성 파악 결정, 그죠? 위험성 평가를 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이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실행, 역시나 위험성 평가의 단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과목이 좀 변화가 많은데요. 첫 번째는 위험성 평가에 추가되었는 거, 그죠? 그래서 교재에는요, 1과목에서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법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이 언제며 언제 해야 하며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2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하는 순서를 지금 장으로 내어놨기 때문에요. 이 법규에서 설명해 있는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가 추가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가 장으로 빠져 있습니다. 과거에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때는 한 장의 세부 내용으로 가볍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법규에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법규에서 안내하는 내용 정도 또는 가벼운 내용, 되었던 내용 정도만 가볍게 훑고 지나갔는데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해서 유해 요인 평가, 유해 요인 관리까지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에 관한 법적인 내용들을 지금 세부적으로 지금 출제 기준에 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가되는 내용이 뭐냐면 유해 요인 관리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 이거 추가되었는 내용인데요. 물음표입니다. 물리적 유해 요인 관리, 화학적 유해 요인 관리, 생물학적 유해 요인 관리를 깊이 들어가면 산업위생 관리에서 하는 거예요. 산업위생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약하게 지금 교재에는 포함은 시켜놨어요. 왜냐하면 한 장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요. 근데 크게 깊이 있는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해보고요. 예전에도 사실은 물리적 유해 요인 관리 부분이 작업 환경 관리 파트에 포함되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화학적, 생물학적인 유해 요인 관리까지 어쨌거나 출제 기준에 추가되었다. 이 부분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작업 환경 관리입니다. 인체 계층 및 체계 제어, 표시장치 신체 활동의 생리학적 측정법, 작업 공간 및 작업 자세, 작업 환경과 인간공학, 중량물 취급 작업까지는 기존 내용이에요. 여기 또 하나가 추가된 게 작업 측정 부분입니다. 실은 우리가 산업안전기사에서요, 2과목 인간공학에서 조금만 플러스를 하면 뭐가 되냐면 인간공학 기사가 나와요, 여기서. 그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빠져있던 부분이 작업 측정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깊이 안 들어갔던 부분이 근골격계 질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작업 측정이 인간공학 기사보다는 약하게 들어갔지만 플러스 알파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과목에서 조금만 더 깊이 공부하시면 다 다루게 됩니다. 인간공학 기사의 전 분야가 한 과목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도 될 만큼 인간공학 쪽이 지금 범위가 좀 넓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일단은 우선은 공부하실 때요. 새롭게 출제된 내용도 물론 지금 과거처럼 기출문제가 공개가 된다면 한 1, 2회 출제되는 걸로 빠르게 분석해서 여기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안내해 드리면 참 좋아요. 근데 크게 많이 출제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내용에 빠질 수가 없는 건 뭐냐면 CBT로 바뀌면서 과거에 출제되었던 출제 문제를 그대로 복원해서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십시오라는 정확한 제시를 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내용 중에서 출제 기준에 포함된 건 교재에도 포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막상 시험을 쳤는데요.
지금 출제 기준에 출제된 내용이 더 우선은 절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자, 출제 기준이 변형되지만 이 출제 기준에서 나오는 추가가 되는 문제는 플러스 알파로는 한두 문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전체적인 점수를 좌지우지할 만큼 바뀐 출제 기준의 점수가 배점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지금 출제 기준이 바뀌어서 추가되는 내용보다는 기존에 공부하던 내용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서 더 많은 배점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과목 자체가 과락이 잘 걸리는 과목이고 엉뚱한 문제들이 참 출제가 잘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변수는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출제 기준에 추가된 내용들 교재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과목은 기계위험 방지 기술이었는데요.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고요. 기계 공정의 안정, 그래서 공정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현재 뭐 고시나 지침이나 기계 공정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들이 크게 많지는 않아서 기존의 내용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기계설비 위험 요인 분석, 그죠? 기존에 공부하던 내용들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3장 기계안전 시설관리. 저 시설관리 부분이 과목마다 들어가 있어요. 안전시설 설치, 시설 유지 관리, 설비 진단 및 검사. 약간 변형된 내용은 있지만 크게 다른 내용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과목이 전기설비 안전관리로 역시나 전기위험 방지 기술에서 제목이 변경되었는데요. 내용이 가장 동일한 게 전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업무 수행, 그죠? 안전관리, 전기작업 안전, 감전재해 방지, 그 다음 전기설비 위험 요인, 정전기, 전기 방폭 관리, 그죠? 그래서 제목이 조금씩 변화되었지만 기존 교재와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교재 구성되어 있고요. 큰 변화 없이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5번째 과목도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이 화학설비 안전관리로 제목 변경되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행인데요. 화학물질이 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성, 취급 설비 이런 부분 과거 내용 동일합니다. 비상조치 계획 부분이 조금 추가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비상조치 계획 및 평가 들어가 있어요. 비상조치에 관한 지침이 추가해서 들어갔습니다. 얼마만큼 시험에 출제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역시나 5과목도 과락이 잘 걸리는 과목이죠. 한 장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그대로 빠뜨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지침의 내용,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안전과 무관한 내용 아닙니다. 지침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상조치에 관한 내용 조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공 안전운전 점검에서는요. 우리 공정안전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존 내용 동일합니다. 화재 폭발 검토는 기존의 화재 폭발 소화, 폭발 원리, 폭발 방지 대책, 그죠? 공부하던 내용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6과목이 건설안전기술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이렇게 과목명 변경되었습니다. 자, 1장은 건설공사 특성 분석인데요. 큰 변화 없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 건설공사 위험성인데요. 이 부분이 또 뭐냐면 건설공사에 위험성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한 장으로 들어가 있죠. 1과목에서는 법규를 다루었고요. 2과목에서는 법에서 설명한 걸 체계적인 방법 다루어요. 근데 3과목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성 추정 결정이라는 건 결국은 위험성 평가 마무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현장을 경험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위험성 평가를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출제할 것인가. 그래서 가볍게 지나갈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요. 실기에 넘어가서 위험성 평가가 한 과목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 실기에서는요.
한 문제가 합격을 좌지우지하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한 문제가 과연 공단에서 어떻게 출제가 될지 또는 출제 기준에는 포함을 했지만 과거 그대로 출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책임지는 강사로서 이렇게까지 위험성 평가를 전 과목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실기에서 한 장으로 다루는데 너무 가볍게 지나가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위험성 평가를 하는 마무리 방법까지 건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기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실기에 넘어갔을 때 실기를 대비해서 우리가 위험성 평가 방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기존에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필기치고 실기까지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한 달. 그동안 필기에서 공부했는 내용을 주관식으로 기억하고 작업편까지 공부하는 기간도 짧아요. 근데 필기에서 위험성 평가를 하나도 다루지 않다가 갑자기 실기에서 위험성 평가를 완성한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공단이 출제를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출제 기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서는 아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 관해서 법규에서 설명하는 부분과 실제로 현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접목해서 평가를 마무리하는가를 너무 복잡한 예시는 아니지만 마지막 실기에서는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는 것까지 완성한다라는 생각으로 교재를 지금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 현장 안전 시설 관리, 비계 거푸집 가시설, 공사 작업 종류별 안전에서 양중, 콘크리트 피시 공사, 운반 하여까지 기존에 공부하던 내용 동일하죠. 그래서 건설에서도 추가가 되는 게 위험성 평가 부분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연도 기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2022년 3회부터는 산업안전 기사시험도 CBT로 바뀌었습니다. 산업기사는 더 이전에 CBT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모의고사를 왜 작년 거는 쉽고 올해 거 쉽지 않습니까? 이 모의고사를 보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모의고사는 보건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교재뿐만 아니라 그러면 다른 문제도 전부 다 보건 아닙니다. 모의고사 실어주세요 하면은 얼마든지 만들어 실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모의고사를 추가하지 않는가 하면요. 그나마 우리가 기존에 나오던 출제를 보건 문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출 문제죠. 그런데 모의고사를 한 해나 두 해분을 실어버리면 체계 두께상 어쩔 수 없이 기출은 삭제됩니다. 그러면 합격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저희가 24년 교재 회의를 할 때도 아마 타 출판사가 모의고사를 24년 모의고사를 실을 텐데 우리도 추가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끝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모의고사를 실어버리면 24년 모의고사가 복원되었구나 라고 믿고 책을 더 구매하실지는 모르지만 강사 입장에서는 합격하기 좋은 교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의고사를 봐서 합격하는 거 아니고요. 필기 합격은 많은 기출을 보시는 게 합격입니다. 강사가 쪽집게 강사 아니에요. 제가 찝었는 게 시험에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 때는요. 이왕에 필기가 끝이 아니라 실기까지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을 자꾸 풀어보게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쪽집게 강사가 아닙니다. 쪽 집어낼 수 있는 강사가 아니고요. 공부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합격하게끔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었는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나올 것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필기 합격은 어디에 있다? 많은 기출을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왜 안 실어주십니까? 해도 앞으로도 모의고사는 많이 쉽지 않을 거예요. 단지 정말로 원하신다면은 1회분밖에 없으니까 한두 회분 정도 추가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책이 자꾸 두꺼워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기출을 못 풀어보시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4년치의 기출은
기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4년치를 충실히 푸신다면 필기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도 기출을 더 풀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과년도 기출 문제집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4년도 기출도 못 풀어본다면 필기 합격하기에는 기출이 너무 작다라고 강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기출을 확보해 드리기 위하여 모의고사를 추가로 싣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북, 합격 페이퍼, 그죠? 이 핸드북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실기 넘어가셔서 가장 좋은 교재는요, 필기 핸드북이에요. 특히나 필탑형, 그죠? 1, 2, 3회 중에서 최근 들어서 자꾸만 실기의 필답형 기출만 암기하면 합격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책을 사서 또 대부분의 공부는 기출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기에서도 기출을 10년치 모아놓은 핸드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3회 시험 중에 한 번의 시험은 기출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때 가장 효과적인 게 필기의 핸드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북과 실기에서의 기출 핸드북을 함께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물론 시간이 부족하실 때는 보실 수 없으니까, 시간 부족하니까 실기용 핸드북 보시지만 그걸로 충분한 공부가 되신 분들은 필기 핸드북을 버리지 마시고 실기까지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24년도에 변경된 출제 기준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 기준이 변경되시니까요, 또 머리가 좀 복잡하시고 공부가 힘들지 않을까 염려하실 건데요. 함께 또 이게 바뀐 규정에 대한 강의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강의 내용을 공부하시고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강의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뀐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고요. 강의 들어보시고요. 본인들이 판단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과거 교재로 공부해도 나는 괜찮겠다 하신 분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변화된, 추가된 내용들은 있다라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24년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셔서 모두 다 최종 합격하시길 함께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